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구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자충우돌 정치비평가 김수민입니다. 자, 유튜브로 서와인 한 잔께서 배수진 두 분의 분석이 아침에 희망을 가져다 주지요. 희망까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아, 그러게요. 오늘 저 원고를 미리 보셨나?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가 혹시 뭐 본인이 그러네요. 뭐 지지하는 분이나 지지하는 당이 뭐 잘 나오면 희망을 뭐 이런 그리고 이분이 좀 또 술 애워가시네요. 와인 한 잔에 호프는 또 호프잖아요. 희망 호프. 자제하겠습니다. 네. 아마 분석의 내용을 떠나서 분석의 태도와 이야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벌써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침에 아니, 호프는 뭐 호프 뭐 아니 와인 저보다 이렇게 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할 사람이 좀 이따 또 출연해요. 이종훈 평론가. 네. 뭐 찬물을 끼얹으시 더 마이너스. 네, 밖에 앉아 계신 자가 의문의 일패네.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 올림픽 얘기는 3부에 말미에 있어요. 뭐부터 해볼 거냐면 요거 일단은 얼마 전에 저 시사전에서 단독 보도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 측이 여의도 연구원 등 당 전략 파트에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 파악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완전 오보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보예요, 이거는. 예, 그렇게 저 정리가 된 거고,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오보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요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들 이미 많아요. 이미 많고 여의도 연구원이 거론됐다라는 것은 그럴 차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석이냐면은 아니 이미 조사가 나왔는데 무슨 분석을 하느냐. 왜냐하면 좀 더 세분화해서 내부 설득을 위해서 그럼 질문을 좀 더 구체화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무조건 반대가 좋은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돌파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전략적인 내부 설득과 향후 이제 전략 설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의도 연구원을 거쳐서 뭔가 작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대표의 비서실장은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요? 그럼 그걸 확인해 주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은 확인했다는데. 자, 거기까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저 시사전화라고 얘기했던 관계자랑 확인했다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리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인데요.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가 58%, 반대가 30%니까 거의 2배 정도로 약 2배 정도로 찬성이 높은데 좀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이런 지점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조금 더 높을 정도예요. 그래요? 저성이 좀 높을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가 반대, 찬성이 27이기 때문에 거꾸로야.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조금 비슷한 결과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한국갤럽이 또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보면 63%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찬성이죠. 반대가 26%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53%가 반대야. 찬성은 34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면 아니 우리 지지층은 반대라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표 아니세요? 그거 무시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지적과 비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해결하느냐가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지층에서는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높아. 전체 여론에서는 찬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돌파해요? 정치인과 정당은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문항과 선택지를 제공하는 주체거든요. 아, 그러네. 그 선택지를 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제3자 추천을 넣으면 우리 당 지지층도 많이 찬성을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데요? 네,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여론조사 실시가 된 게 있어요. 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위 의뢰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특검 찬반이 아니라 제3자 추천을 넣어가지고 3개 항을 두고 조사를 했더니 3개 항이 뭔데요? 그 민주당 안, 야당 안하고 제3자 추천안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이 세 가지로 물어보니까 야당 안이 42.8%. 찬성이요? 네. 그리고 제3자 추천이 31.5%.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19.0%. 이게 전체 국민 대상이에요? 네, 일단. 그러면 일단은 원래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국민들도 이분법에서는 반대했던 국민들도 제3자 추천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을 해보니까 오 이거 중요하네. 45.1%가 제3자 추천안을 지지를 했습니다. 민주당안 지지하는 불필요하다는 38.6%. 오. 그러니까 원래 불필요하다고 했던 쪽이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택지를 다르게 만들면 그렇죠. 네,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민주당도 참고할 만해요. 민주당도 사실 뭐 찬반으로 했을 때는 찬성이 넉넉하긴 하지만 더 압도적인 다수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비슷한 게 사실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영부인 특검도 영부인 특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여론조사 실시할 때 이게 있었어요. 총선 뒤에 하는 건 어떻냐. 이렇게 했더니 반대하던 사람들도 총선 뒤는 괜찮아 이렇게 확 쏠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총선 때도 민주당이 그럼 계속 거부하는데 그럼 조사 시점을 총선 뒤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라고 다시 제안을 했다면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왜냐하면 12월 말쯤에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당시 내정자죠. 저 총선 이후에 특검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뭐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좀 돼가지고 뭐 좀 약간 파장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걸 가만히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그 김수민 평론가가 분석이 정말 좋은 게 예리하네요. 졌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전략적 대응에는 C줄과 날줄 분석.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의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도 그냥 단순 찬반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내놓았더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방금 전에 데일리안 조사를 이야기했지만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찬성 의견이 높은 거죠. 공감 의견이.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봐라. 근데 안 했대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오늘부터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실에도 이제 자료를 보내주면서 이렇지 않느냐 시기라든지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그럼 이제 제3자 추천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나누어서 뭐 대한 변협 추천안이다 아니면은 또는 대법원장 추천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노리는 것도 이런 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반대다 또는 뭐 이조 심판이다 이렇게 아니라 뭔가 대안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 어떤 형태로 나오고 여론조사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찬성 반대가 아무래도.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앞서도 그 김수면 평론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 특검법안 반대하던 사람들도 찬성하는 비율이 있으면 이거 민주당에 참고하라고. 그러면은 얼핏 보면 민주당이 야 그러면 제3자 추천 뭐 한동훈 한 또는 뭐 천하람한 우리가 받을게 가져와 하자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좀 곤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한다. 제3자 추천. 박찬대 원내대표도 더 강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연습이 덜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 전혀. 아니, 그래도 잘했어. 희망을 줘야 돼. 호프. 호프. 이재명 대표 버전으로 이재명 대표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제3자 추천. 근데 제3자 추천이 이제 대법원장 추천만을 의미하는 건지 대한변협안도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안한 첫 번째 특검 안에 보면 대한변협이 1차 추천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민주당의 속내는 아직 명확하게 안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들기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여는 게 목표인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런 건 있죠. 계속해서 지금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돼 왔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시도를 하면 또 막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진짜 되기를 바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막 요구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도저히 못 받을 수 있는 안을 밀어 넣어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특검을 통과시키려면 야 요렇게까지 양보했는데 그래도 못 받겠느냐 하는 정도의 수준의 안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거 좀 들어줘서 현실적으로 통과되게 그리고 만드는 게 실제로 이제 2차 특검 법안에 보면 논란이 됐던 게 뭐 재판을 몇 달 안에 끝내야 된다라든지 또 이미 하던 재판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일설에는 민주당도 이걸 진짜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빼주기 위해서 넣었다는 설도 있어요. 썰이네. 예, 근데 설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도저히 못 받게 만들어서 특검 자체는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 든 아니면 진짜로 목표는 특검을 하는 건 맞는데 좀 세게 불렀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이 안을 대하는 그러니까 특검의 어떤 추진에서 방안을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실제 목표가 뭐였는지 판가름이 날 아니 거라고 이거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진짜 목표? 민주당은 강한 맛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뭔가 문제시될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걸 덥석 받아도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9월 10월 받았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 안을 그렇죠. 받을 거예요? 수가 있죠. 여전히 이제 민주당의 경쟁력은 뿜뿜하니까 총선의 민의도 또 반영이 된 또 결과가 나왔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뭐 지지율이나 또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뭐 재판 리스크나 별로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계속 강한 맛을 통해서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냥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 결과로서 이제 말씀드린 지난 총선에 뭐가 영향을 미쳤나 결국은 두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이 사고. 그러면은 최상병 수사 이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일단락시키고 간다. 그거보다는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것이 여론전으로서는 훨씬 좋은 거죠. 왜 중도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모드로도 언제든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안을 덥석 받았다. 그 순간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가죠?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럼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걸 달가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 또 방송사법도 거부하시라. 또 재의결되고 또 거부되겠죠. 그럼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하는 얘기죠. 이것은 이 탈핵의 마일리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정치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대모사 고마 치아라마. 예. 좀 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쉽게 놓을 수는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이제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것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만 흘러갈 수가 지금 없는 사안이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견제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견제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아직 말 안 하지만 견제고 던질 상황.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근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여의도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배 소장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안을 받아서 이거를 타결시키는 것보다는 더 강한 안으로 해서 이 국면을 거부권 최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 국면을 길게 끌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아니다. 아니다. 예, 해결이 안 되면은 국민들도 돌아선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해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예, 둔감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그래서 행사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이미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은 피로함을 느낀다. 그러면 저 김수미 평론가 얘기는 처음에는 배 소장처럼 민주당의 전략을 짰더라도 어느 순간 가면 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는 일을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명분상으로 거부할 이유는 있어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개혁신당에서도 얘기를 했죠.
선수가 심판이 선수 선발하냐.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다른 방식의 추천 이걸 또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들? 아까 국민의힘의 일단 속내가 아니라, 통일이 안 돼 있죠. 네, 죄송해요. 속내가 네.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거고 네. 의원들도 다 전수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좀 거부 비율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원내에 없고 원외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 하겠다는 의지는 있고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부에 제3자 특검 하자 혹은 특검 자체가 반대한다. 요 두 파가 있다고 본다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주는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아무런 전략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 이렇게 계속 가는 거? 계속 야당 추천 특검을 해버리면 그럼 다 같이 반대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은 민주당한테 넘어온 측면은 그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진짜 속내가 뭐냐. 제3자 추천안을 통해서 특검을 막아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실천하는 바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건 아마 의원총회라든지 이쪽에서 결정이 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애를 썼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겠죠. 저는 이게 시기인데 9월 이후에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쯤이면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뭔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변화를 선택한 당원들의 마음 또 지지층들의 마음을 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도 그 시점이면 이제 대표가 되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 특검법을 민주당 안으로만 가야 된다고 또 고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재판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맞물려서 어느 하나 쪽으로는 수렴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공소 결과 나왔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 여론에 대해서 반응 안 할 거냐.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니 민주당이 이거 안 받는 것도 방탄하려고 그렇게 안 받는 거냐. 그래서 저는 10월 초쯤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10월 초. 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뭔가 하나 양쪽 다 전략 수정이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 10월이면 가을 개편 이후죠. 네. 본인 검증 받기 싫어서 개편해서 잘리는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특검 얘기 하나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여론조사 나온 거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점상으로는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것인데. 그렇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1월달 조사 결과인데 1월달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와 있죠. 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MBS 4개 여론조사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그 4개 여론조사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제 생각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에다가 65% 잘한 결정에다가 23%니까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상병 특검하고 거의 비슷해요 결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최상병 특검하고 비교해 국민의힘에서는 잘한 결정에다가 54% 잘못한 결정에다가 이제 29%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찬성 의견이 2배 또는 2배 이상 높고 이걸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어떤 묘수를 또 취할 수 있느냐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잖아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검찰 수사가 끝났을 때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했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는 할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 빠밤 빰빠밤 빰 여기서 딱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라고 할지 예. 아니면 검찰이 늦었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특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지 근데 예. 제 생각에는 아마 후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수사했기 근데 때문에. 어쨌든 그때 기로가 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여론인데 오늘자 조선일보 아침 보도 조선일보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2부속실 설치 요거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 뭔가 이제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 이게 이제 설치됐어요. 그러면 일종의 용산에서 내놓는 재발 방지책 같은 거잖아요. 이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반대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떤 공감대가 또 형성되지만 대신에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좀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을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건은 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뭐 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2부속실과 또 특별감찰관도 검토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수습 수순에 들어갔잖아요. 뭐 이게 완전한 수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기저에 깔려 있는 영향은 최상병 특검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컸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최상병 특검을 덥석 받아들이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받아들인 데를 해결될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 계속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건 정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 감정상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고민인데 대선에 나간다면 당대표 임기는 내년 9월까지거든요.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6개월 이내에 한동훈 대표가 해결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 부분은 1년 내에는 해결돼야 되는 숙제 이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상부에는 뭐 할 거냐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지지도 물론 국민의힘은 끝났어요. 지금 저 민주당은 진행 중이에요. 어쨌든 요거를 지금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사 방법 이런 건 다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국민의힘 3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7%입니다. 그러니까 5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는 나타났고요. 국민의힘 35, 민주당 27,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9%.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은 다분히 한 달 전과 비교를 할 때 대략 한 4, 5% 올라가면서 컨벤션 효과가 나왔는데 불과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32%였던 민주당이 27%로 5%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역컨벤션이 일어났다. 지지율이 내려왔으니까 전당대회 지금 시작이 됐는데 또 조국혁신당은 총선 때 14%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8, 9% 한 자릿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다시 대표가 됐지만 상당히 지금 난감할 수가 있죠. 지지율이 와라노 이럴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안 비슷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9대0 이재명 대표가 90%대 대표로 이제 당선된다. 이게 이제 9대0인데 이걸 떠나서 심지어는 왜 표가 잘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표가 쑥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제 찐대명 효과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제 독보적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지지율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분석을 해보시자고. 일단은 이 현재 당 지지율만 보면 총선 때 의석수가 왜 그렇게 차이가 안 났는지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지지율이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 35,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더해도 조국혁신당 플러스 민주당 36, 국민의힘 35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의석수는 108대 그냥 거의 뭐 190, 180석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전당대회 때 뭐 무슨 분당 대회니 막장이니 뭐 더 심한 표현도 있었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컨벤션 효과를 누려도 그렇지 지지도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는 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화 오는 거를 더 잘 받았다. 아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이제 준비가 돼 있구나 당원들이. 네, 그 전당대회 지지층이나. 관련해서 아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느 예. 후보를 선호하십니까? 예. 이런 거 전화 받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한 때 1, 2주 당 지지층 결집하는 것처럼. 네, 근데 총선 때는 여러 당의 지지층이 다 아, 결집하는데 예. 전당대회 시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한 1, 2주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국민의힘의 상승세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그럼 왜 못 치고 올라가느냐 이건데 어느 정도는 좀 예약돼 있었던 것이 총선 전에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의석수는 압승을 했지만 한 달 전쯤 총선 한 달 전쯤만 해도 양당 지지율은 좀 비슷한 편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사실 야당 프리미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걸 입고 이제 쫙 올라갔던 것이고 총선 때 민주당이. 그럼 결국 총선 때는 예.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그렇죠. 승패를 갈랐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예.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 택할 수 있는 도구가 제1야당이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총선 때도 지역구 투표를 따져보면 민주당 50.5, 뭐 국민의힘이 45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의석수의 만큼 득표율의 차이가 나지 그런 않았다.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일단은 도구로 예. 정권 심판의 도구로 야당을 썼는데 이런 심리도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민주당은 총선 끝나고 보자. 아. 일단 총선에서는 여당부터 심판을 하고 네. 민주당은 총선 끝나고 보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봤더니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지 못한 거죠. 네, 일단 도구로 썼고 다시 다 내려놨다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죠. 8월 중순에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뭐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뭐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고위원만 좀 그렇지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뭐 당선될 확률이 뭐 99%라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네. 아니고 이기 지도부가 뜨면 뭔가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일 거예요. 중도층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중도 보수가 좀 더 이제 결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중도 진보가 됐든 중도에서도 조금 민주당 성향이 있는 응답자층이나 유권자층들이 결집을 해야 되는 결국 확장성인데 확장성이라는 건 뭔가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 때 네. 뭔가 다양성이 확보될 때 이럴 때 이제 확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뻔히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뭐 이러면은 확장성이 안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고민을 답할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예요. 이재명 전 대표가 당에 어떤 식으로 변화와 활력을 주는가. 그냥 찐대명으로 계속 갈 건가. 아니라 뭔가 좀 획기적으로 그래도 당의 혁신이 필요. 그러면 민주당은 혁신이 필요 없을까요? 민주당은 변화가 필요 없을까요? 그걸 이재명 다시 대표가 됐을 때 어떤 변화를 시도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하나만 더. 조국 혁신당은 왜 빠지는 걸로 봐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지지층이 네. 대부분 일단 범민주당 쪽이죠. 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표들도 있었을 거고. 큰 집으로 그리고 가는구나.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들어온 네. 것도 있었을 텐데 그쪽도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성격 자체가 막 굉장히 차별화돼 있고 고유의 노선을 갖고 있고 이런 거라기보단 좀 민주당 매운맛? 에 가까운데 이게 매운 걸 계속 먹다 보면은 네. 이제 멀건 국물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좀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사투리 이 연설을 못해서 그렇겠죠. 억수로 정치쇼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네. 거의 고마 치아라마에 해당하는 치아라마 이런 해당하는 수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